예, 안녕하십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석방이 초읽기에 들어왔는데 어차피 석방 되셔봐야 이미 서울 삼성병원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꽹가리 부대들이 지금 이 병원을 포위해서 이제 으쌰으쌰한다 이러고 있어요. 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5년 동안에 침묵을 하면서 말의 무게를 엄청 키운 반면에 대통령이 침묵하니까 박근혜 파리들이 범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특히 윤석열에 줄 서서 변절한 자들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할 거다. 지들 수준에 걸맞는 발언들을 마음껏 떠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침묵한 그 대가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래봐야 뭐 박근혜 대통령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기자회견 한 방 하면 뭐 끝나는 문제니까 뭐 잔챙이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왜 박 대통령은 대선 전에 윤석열이 주도한 조작 날조 수사 그리고 사기 탄핵 전반에 대한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뭐 논란의 여지 없을 겁니다. 예. 어느 쪽에 줄 서가지고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약간 좌쪽에 있든 우쪽에 있든 제 말에 대해서 그냥 끄덕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윤석열이가 먼저 발동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여제 수사했지만 정서적으로 미안. 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박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윤석열이를 지지하니 누굴 지지하니 그건 그 다음 스텝이고, 지금 윤석열이도 기자회견을 하면 박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 입을 열게 되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하면 윤석열이 주도한 이 탄핵 수사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윤석열이는 이렇게 짓거리는데 박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라? 박 대통령이 뭐 죄졌어요, 윤석열한테? 자, 아무리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당시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구속 조치된 것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원인이 되는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중앙지검 담당이 된 후에 몇 가지 여지에 대한 수사를 했다. 요거는 팩트를 정확히 잘 짚어줬어요, 윤석열이가. 이 윤석열 찬양하는 이 보수파리들은 이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었는데, 윤석열 본인이 박 대통령 구속과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분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뭐 갈비 한 박스 들고 가라고 얘기하는 그 변제자도 있다면서요. 윤석열에게, 박 대통령에게 갈비 한 박스 사가지고 들고 가라고 얘기하는 그 천박한 변제자도 있다 그러는데, 윤석열 입장은 박 대통령 건강 회복에 네 면상을 미치는 게 건강에 도움 되겠느냐. 지금은 박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다. 이명박 대에서 한번 짚어볼까요? 이명박 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것이 국민 통합에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법치라는 것과 늘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적 판단과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결단에 대해 차원을 달리하는 것. 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실은 박 대통령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과 이 문재인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고 더 정밀한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 찬성자이자 내각제 혼자다 보니까 대충 손잡고 가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시에 무슨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 비리가 터져 나와서 잡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4대강을 뒤지려고 그랬죠. 근데 뒤져도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문재인이가 직접 윤석열을 시켜서 다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이슈가 돼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다스를 다시 끌어대가지고 다스가 이명박 거다 해가지고 잡아넣은 겁니다. 이거는 무슨 법치와 뭐 충돌 그런 게 없어요.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냥 잡아넣은 거예요. 그냥 백정이 돼지 잡듯이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 앞잡이가 누구냐? 윤석열이고 시킨 놈이 문재인이고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정치적 결단이고 뭐 필요 없이. 다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본인은 본인 측근이든 뭐가 억울한지 책을 쓴 적도 없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형식만으로 볼 때는 박 대통령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명박 구속은. 근데 이명박 때에서 석방을 물어보니까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면권을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했을 때는 미래통합을 위해서 또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정쩡하게 얘기를 해. 이게 지금 사면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홍준표처럼 나 당선 다음날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사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주인인 문재인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사면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 윤석열이는. 아직도 윤석열이는 문재인이 부하예요. 이명박 잡으라고 시킨 게 자기 보스인 문재인인데 문재인이가 사면 안 시켰는데 지 따위가 어떻게 사면을 시켜.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준표처럼 나 당선되자마자 다음날 사면한다. 왜 말 못해 이거를. 그 노무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을 때도 수사팀이 저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저는 하여튼 조속하게 처리를 하고 무리는 안 하는 거죠. 야, 완전 이건 이명박을 지금 20년 때린 게 무리 안 한 거야, 이명박을. 노무현이 재직할 때 노무현 일가족이 돈을 받은 사건을 박연차가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수사 안 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다가 100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와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하냐고. 근데 윤석열은 이명박 어떻게 잡았어요? 10몇 년 전에 노무현 쪽에서 문제 없다는 걸 끄집어낸 게 윤석열인데 무리를 안 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이딴 말을 떠들어대 윤석열이는. 자, 어쨌든 윤석열이는 지가 박 대통령 이명박 때 수사한 것을 자기 미화를 시키면서 다 떠들었어요. 다 떠들었잖아요 지금. 다 거짓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하면 안 돼? 윤석열을 지지하니 많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사를 백정 잡듯이 잡은 놈과 잡힌 사람이 내가 결백하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어느 시점에 대선 전에 해야죠. 대선 전에 해야지만 엎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명박 얘기해 볼까요? 이명박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이 안 됐으면은 옥중투쟁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왜냐? 자기를 조작 날조 수사로 잡아넣은 저 놈이 자기가 집권했을 때 그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대권 후보로 나왔어. 국민들 중에 70% 이상은 그 당시 탄핵 때 윤석열이가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 아직까지도 탄핵이 완전히 조작 날조라고 아는 사람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한 70%가 탄핵은 정당했다 생각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일개 검사 따위가 권력의 지령을 받고 투표로 당선된 대한민국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했어요. 검사 중에 최악의 검사가 뭐야? 검사 중에 최악의 검사가 증거 조작하는 놈 아니겠어요? 요리사 중에 최악의 요리사가 뭐야? 값싸게 팔려고 불량식품 넣는 놈 아니겠어요? 자, 대통령이란 자리는 뭐야? 대통령 되기 전에 누구든지 어떠한 직업이 있죠. 이준석 같이 저 백수건달 빼놓고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검사든 판사든 기자든 교수든 뭐
그러면 그 직업군 중에서 가장 똑바르고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검사가 대통령 되려면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수사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죠. 물론 씨 그런 검사가 없어. 근데 윤석열이는 검사 중에서 최악의 조작 날조 수사한 거야. 물론 이 태블릿 PC 책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조작 날조하는 게 무수할 겁니다. 제가 이 SK 계약 위조하는 거 보고 야 재판 받을 때 이제 웬만하면 사실조회 신청하지 말아야겠다. 사실조회 신청해봐야 검찰과 대기업 기관에 짜가지고 조작된 게 올라오는데 그거 잡아내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그거 못 잡아내 웬만하면은.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런 짓거리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윤석열이 최악이냐? 일반 잡범들한테 뒤통수 친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누명 씌우려고 조작을 한 거예요. 건국 이래 이런 검사보다 더 쓰레기 검사가 있어요? 태극기 변절자들이 이 얘기를 해봐. 윤석열이가 수사를 잘했어요? 못했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제 거짓말 못하지. 관계없다. 자기 입으로 관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팩트가 맞고.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관계가 있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원인이 되는 삼성 사건 특검 제4팀 삼성 사건이 뭐야? 삼성 사건이 바로 이재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 그리고 정유라와 박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 말 3마리 탄 게 박 대통령 뇌물 그 원천적인 걸 조작해낸 데가 바로 삼성 사건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이가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면은 태블릿 PC가 자꾸 벽에 걸리니까 윤석열 팀에서 장시호 태블릿 PC를 조작을 또 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야. 윤석열 팀이 탄핵에 조작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이 개쓰레기들 백모나 이런 놈들 수사를 잘했어 못했어 윤석열이가. 앞으로 그따위로 수사하면 돼 안 돼? 그 대통령을 죽이려고 너희들 변절자들이 말했듯이 박근혜 사랑에 외쳤던 놈들이 말했듯이 아시아의 자유정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조작 날조한 검사가 대통령 되면 돼 안 되냐고. 그럼 변절자들 빼고 합시다. 이놈들 어찌 밟아 죽여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그러면? 누가 보다 윤석열이가 무슨 짓 했는지 제일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최소원이겠지. 근데 최소원은 윤석열을 본 적이 없대요. 박 대통령 수사를 더 했죠.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조작 날조 수사했는지를 제일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런 짓을 한 놈이 좌익 쪽도 아니고 자기 나와바리에서 변절자들 끌고 대통령 된다 그러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3월 4일 대선까지 박 대통령이 침묵을 한다? 저런 사기꾼이 대통령 되는 걸 침묵을 한다? 박 대통령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저렇게 하면은 윤석열과 변절자들과 박 대통령이 공범이 돼서 대한민국을 사기와 배신 변절자들이 먹어치우는데 힘을 보태주겠다는 얘기가 돼요. 이걸 다물고 있으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삶을 짓밟아도 유만부득이지 그 짓거리를 하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한 발 더 나가지 이 변절자들은. 윤석열을 지원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같이 공모하는 얘기야 범죄를 박 대통령에게. 자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70%는 박 대통령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 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석방만 여론조사 했는데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이게 무효냐 아니냐 했었으면 뭐 제가 볼 땐 현재 상황 볼 때 여전히 70대 30, 65대 35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란다는 얘기는 일단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믿었던 촛불을 들고 있던 자들 아니면 집에서 촛불을 응원했던 자들 이 사람들을 돌려세워야 되거든요. 이걸 돌려세워서 여론을 6대4 정도는 엎어줘야지만 재심이든 뭐든 가능하겠죠. 지금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던, 촛불을 응원했던 사람들의 다수는 지금 보수파를 지지하지 않겠지. 물론 촛불 든 놈들은 윤석열 만세 많이 불렀을 거예요. 수사 조작할 때. 근데 지금은 이놈이 변제라서 여기로 가버렸기 때문에 촛불 들었던 사람들의 다수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박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대선이에요. 대선 때 되니까 윤석열을 싫어하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수사를 어떻게 조작했고 이자가 얼마나 양아치인지를 설명할 때 귀를 기울이게 돼 있지. 대선 끝나면 왜 귀를 기울입니까? 특히 저는 대선은 문재인이 찍는 놈이 이긴다고 봐요. 저는 여전히 90%는 문재인이가 찍을 김동연이 이길 거라고 보고 막판에 이재명하고 뒤를치까지 뭐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쪽이 이길 겁니다. 윤석열은 져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문재인이가 이기는데 문재인 쪽이 이긴 다음에 이제 패잔명돼서 어디 숨어 있을 윤석열, 권성동, 장제원, 유승민 이런 애들 이제 숨어 있는 놈들 끌어내가지고 그때 싸울 겁니까? 그리고 태극기 배들들 다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대에 올라왔을 때 목을 쳐야지. 사라진 다음에 그놈들 찾아가지고 어떻게 칠 거냐고. 그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이 박살이 났어. 대선 때. 박살이 났는데 그때 이제 부랴부랴 박 대통령이 튀어나와서 입도 안 열고 있다가 윤석열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4월에 나와서 윤석열이가 조작 날조했습니다. 돌 맞아요. 좌익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좌익들이 박 대통령 메시지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 뭐야. 뒤에서는 3월 동안 윤석열하고 한패돼가지고 밀더니 윤석열 깨지니까 튀어나왔네. 탄핵 무효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박 대통령이 탄핵이 엎을 수 있는 기회는 대선 전밖에 없어요. 대선 전에 윤석열 목을 제대로 치는 거 말고는 탄핵 무효 방법 없습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혹시 난 가능성 현재는 없다 보는데 혹시 문재인이가 에라 이준석, 김종인과 딜을 쳐서 어차피 윤석열이 저거 1년짜리 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재명을 밟아버리고 윤석열을 대통령 시킨 다음에 내각제로 가자. 이렇게 돼서 문재인과 손잡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칩시다.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박 대통령이 3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4월에 튀어나오면은 웃음거리 돼. 이제 문재인이 휘하에 윤석열이가 형식적인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튀어나와가지고 탄핵은 무효다.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변절자들이 많아요. 탄핵은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했다. 저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렇게 해서 보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안 봤어요. 왜냐? 누군가 하나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먹은 걸로 조작을 해야 돼.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먹었을 거다 해가지고 탄핵안을 의결해서 올렸어요. 그냥. 그게 다야. 그리고 증거는 전부 다 기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분명히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이렇게 변명할 건데 아니 난 그냥 기사를 보고 기사에서 뭐 먹었다고 하니까 먹은 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먹었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이걸 헌재에 올렸기 때문에 헌재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였다.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김무성하고 유승민은. 그럼 누가 뇌물을 먹었다고 조작했냐 이거야. 윤석열이잖아요. 자기가 밝힌 대로 원인이 되는 삼성 사건, 뇌물 사건은 삼성 사건이 다예요. 삼성이 전체고 나머지 조금 SK하고 롯데 걸려있고 뇌물은 삼성이 다야. 이거 지가 조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조작한 놈이 탄핵 주범이에요. 이거 조작한 놈이 탄핵 주범은. 이놈부터 쳐야 돼 먼저. 이걸 놔두고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고 박수치고 유승민, 김무성을 잡으러 간다? 국민들 안 쳐다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자체가 입을 떠벌리고 있잖아요. 자꾸 사건에 대해서 지가. 마치 수사는 공정하게 잘했는데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 들이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헛소리냐. 너는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최악의 양아치 짓을 했다.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도 원래는. 근데 박 대통령 어쨌든 2월까지 시간을 벌었죠. 이미 언론에 쫙 깔렸어. 2월까지는 치료에 전념한다. 시간을 벌었어요. 박 대통령은.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퇴원하는 순간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쳐야 돼요. 그때 윤석열을 못 치면 박 대통령은 기회 전혀 없습니다. 그때 강용석이 유영아 이런 애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태블릿 PC 잘못 얘기하면 기회 없는 거예요. 그때. 5년 동안 박 대통령이 특무로서 말의 무게를 피웠는데 한 방에 그냥 잘못 쳐가지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한 방 잘못 쳐가지고. 자, 정치적으로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보수에서 한 10%, 보수 한 90%는 다 변절했고, 보수에서 이제 미디어치 같은데 그 조영환 대표 등등 뭐 이규택 얼마 없는 우리 석방 추진했던 그 정도 한 10%는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나라 뺏기는 수준이다 이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야 조작자 저거 문재인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검찰총장 해먹더니 또 보수로 가서 해먹어? 어떻게 저런 놈이 검찰총장? 이것도 맞는 얘기죠. 탄핵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저렇게 정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정치적으로 결격 사유예요. 이거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20, 30%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간하고 좌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쪽 타겟으로 잡아야 돼요. 그쪽 타겟으로. 그래야지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조작 날조사했는지 얘기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줄 사람이 그 얘기를. 그게 보수에서 10%와 중간하고 이 좌익 쪽에서 한 20, 30%예요. 보수파리 90%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보수파리 90%는. 안 듣고 오히려 방해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제껴버려야 돼, 걔네들은 그냥. 보수파리들은. 저는 이 정도의 정치적인 게임 상황은 박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선 넘기면 기회 없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당연히 대선 전에 윤석열을 칩니다.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 원하는 방향은 자기가 칼을 쓰기 전에 윤석열이가 이미 절반쯤 쓰러져 있으면 좋겠죠. 훨씬 편하지 잡기가.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랑 막 붙어 있으니까 야 이씨 이재명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런 쓰레기들이 막 선동을 하잖아요. 요 선동까지 없애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갈아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문재인 신당이 그냥 휩쓸어 버리고 윤석열이는 그냥 팔다리 달려가지고 바닥 기어다니고 있을 때 그때 쳐도 되지. 아직까지 박 대통령은 2월 달까지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칠 때 엄밀히 말하면 내일 쳐야 된다니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오늘 윤석열이 도발했기 때문에 내일 쳐야 되는데 병원 치료 명분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바라는 말은 그때까지 윤석열이가 기어다니면 더 쉽죠. 그리고 타이밍상 볼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이 맞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문재인의 졸개들하고 윤석열이가 큰 차이가 나가지고 이미 윤석열 캠프는 무너지고 서로 짱돌 던지고 이준석이는 침 뱉고 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탁 쳐가지고 나와서
한 마씩 딱딱딱 짚으면서 그때는 윤석열만 잡는 게 아니라 윤석열 주변의 사탐파 태극기 변제자를 다 잡아버려야지. 그때는 끝장을 내버려야지 완전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정치 세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칠까? 박 대통령이? 너무 쉬운데, 제가 봐도 너무 쉬운데 그걸 놓치겠어요. 그리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석방위 차원에서 이제 박 대통령 명예회복 사업을 들어간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이외에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책이 작년에 나왔죠. 300페이지짜리인데 200페이지는 딴 얘기예요, 사실은. 100페이지는 이제 감옥생활 얘기고 이 100페이지는 바로 이 윤석열과 태극기 변절자들이 대권을 어떻게 말아먹을지 예측한 그 대목이거든요. 뭐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 절반 정도하고 성운이 태버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손석희 저주가 있나 지금 여기 책에? 우리 손석희 저주가 있나? 지금 찾아볼까요? 바깥에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바깥에 있나? 손석희 저주? 갔다 와봐.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감옥에서 김한수 실 사용자를 잡고 뭐 이러면서 이제 디지털 증거를 잡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태블릿 PC를 갖고 이자들이 어떻게 탄핵에 이용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손석희의 저주에 깔려 있거든요. 손석희 저주 책에 쫙 깔려 있어요, 앞부분에.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지, 여기에는 지금. 자, 이 손석희 저주인데 사실 손석희의 저주의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더 많아. 여기보다도.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손석희 저주는 이제 더 긴데 요 시간 순서대로 탄핵이 태블릿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작됐고 이것들이 어떻게 조작을 해갔으며 지금 와서 왜 또 최순실한테 네 거 아니라 그러는지 요것들이 장난치는 부분들을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 둘 다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근데 한 2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책으로 좀 줄여서 지금 굿바이 이재명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한 221, 요 정도짜리로 요거 15,000원이네. 딱 전에 저도 지금 15,000원짜리를 그랬는데 요 굿바이 이재명이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짜리로 한마디로 태블릿 백서를 딱 200페이지만 읽으면은 와 이것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구나 딱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 김한수와 유착해서 박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는 이 강용석이 유영아 얘기 쫙 나오고 정호성 얘기 다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요거 하나 2시간만 읽으면은 아무리 간신배들이 옆에서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책 작업을 제가 2월 안에 출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 박 대통령이 2월 달에 승부를 건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요 책을 2월 달에 내고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탄핵 무효와 태블릿 조작 문제를 집회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을 곳곳 가서 전국 곳곳 다니면서 포럼을 하면서 쫙 퍼뜨리고 실질적인 탄핵 무효 작업은 박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때는 법률적 지원도 필요하니까 그런 작업들 그리고 만약 박 대통령이 좀 시간을 좀 더 둔다면은 제 욕심으로는 이런 거를 탄핵 무효 관련해서도 한 220페이지짜리 우종찬 기자 책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제가 일목요연하게 짚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좀 글을 써주면 좋겠는데 우종찬 기자는 원래 이 남의 기획을 절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근데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200페이지짜리 탄핵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우종찬 기자밖에 없어요. 우리도 안 될 거예요. 미디어 치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태블릿부터 내고 우종찬 기자랑 상의해서 그 책 2권 갖고 전국 포럼을 다니면서 이제 박 대통령 재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재심 준비를. 자, 이런 거를 할 건데 이 변절자들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 장애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본인들이 4년 전, 5년 전에 제일 앞장서가지고 태극기들고 저는 사실은 태블릿 잡느라고 별로 나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것도 유튜브도 안 했고 그때 돈 빨아 챙기고 했던 놈들이 지금 그 입에서 한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번 입 열어봐라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나중에. 그래서 탄핵을 무효를 시키려면은 박 대통령이 2월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든 문재인의 손에 죽든 박 대통령 손에 죽든 윤석열이는 대통령 가능성 0%. 0%. 차라리 이재명이는 1%. 그래서 윤석열 대 줄선 놈들 도망칠 생각하지 마. 내가 이번에 한 놈 한 놈 다 리스트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막을 테니까 윤석열과 함께 끝까지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번에는. 튀어나올 엄두 내지 마. 특히 백모, 조갑재, 네, 몇 명은 짚을 텐데 도망갈 엄두 내지 마. 윤석열과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다, 너희들. 자, 내일 이제 우리가 이 중앙지법으로 쳐들어가는데 최순실 태블릿 이제 검찰이 최순실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독 JTBC와 중앙일보만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펜앤의 박순정 기자 기사인데 기사가 엄청 나갔어요. 지난주에 엄청 나갔는데 자, 펜앤마이크 외에 조선동아 한겨레 뭐 MBC 연합 30개 매체가 기사를 썼는데 최소한 게 아니다. 태블릿은. 근데 유독 JTBC와 중앙일보에서만 기사를. 근데 이 JTBC 놈들이 검찰에다가 의견서를 냈어요. JTBC가. 우리도 누구 건지 모르겠다. 태블릿 PC. 와, 진짜 이거 내가 이 손석희 저주에 이거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도를 했는데 JTBC 애들이 최서원의 소유, 최서원이 사용, 그나마 검찰은 최서원 사용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JTBC는 최서원 소유, 최서원 것이라고 막 갖다 써놓고 이제 와서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거 제가 방통심의 가가지고 이거 최서원 거라고 보도한 거 그냥 싹 다 그냥 KBS부터 JTBC, MBC까지 그냥 싹 다 제가 한 200건 정도 제가 심의 요청할까요 이거? 이제 검찰 자체가 최서원 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 당시 언론사들이 전부 다 최서원 거라고 썼으니까 이거 뭐냐고 이거 지금. 그거 해야 되겠네. 이제는 이 검찰과 법원과 언론의 유착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오늘도 또 최서원에게 접근해가지고 이 소송 취하라는 압력을 넣는 놈들이 있는데 최서원 변호사들. 진짜 곳곳에 스파이들이 이걸 방해해요. 지금 검찰하고 지금 법원이 도망가잖아요. 최서원 거라 그러면 내놔야 되고 최서원 거 아니라 그러고 도망가고 싶은데 최서원 거 아니라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JTBC는 수백 건의 기사를 다 정정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러니까 이 스파이들 동원해서 또 최서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소를 취하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최서원도 그렇고 변호사들을 스파이를 박는 거예요. 변호사들을 스파이로. 이러니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변호사도 스파이가 들어왔잖아요. 강용석이. 김한수하고 얽혀든 놈이 내 재판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파 놈들은 무조건 변호사들을 매수하든지 투입시키는 거야.